선생님, 이 결과가 맞나요? 제가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가 된 적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염색체 검사 결과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을 겁니다. 68세 조명수 할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45년 결혼 생활, 3자녀, 7손주까지 완벽해 보였던 한 가정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 대한 의문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끝자락 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 명순회가 있습니다. 68세 조명수 할아버지가 45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새벽 4시, 명수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횟감을 사오기 위해서였어요. 여보, 또 일찍 일어났네요. 65세 아내 순덕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는 남편을 걱정했어요. 응, 오늘 큰아들 승호 가족이 온다고 했잖아. 지훈이가 좋아하는 광어 큰 놈으로 준비해야지. 명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45년 전 결혼식 사진부터 최근 칠순 잔치 사진까지. 그 중에서도 명수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세 자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큰아들 승호 42세는 현재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미영 40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막내 아들 준호 38세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7명의 손주들까지. 명수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전 8시쯤 승호의 첫째 아들 지훈 16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지훈이는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횟집 일 도와줄게요. 아르바이트비도 받을 거고요. 우리 지훈이가 효자네. 고마워. 명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 중에서도 지훈이를 특히 아꼈어요. 얼굴이 자신을 쏙 빼닮았거든요. 코의 모양, 눈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할아버지, 저 대학 가면 경영학과 가서 나중에 횟집 더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벌써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구나. 명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든든한 후계자였어요. 오전 10시, 횟집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신선한 것만 있죠? 당연하죠. 새벽에 자갈치에서 직접 떠온 것들이에요. 명수는 능숙하게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갈고 닦은 칼솜씨는 예술이었어요. 손님들은 명수의 회 뜨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명순애는 믿고 먹을 수 있어. 사장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명수는 뿌듯했습니다. 45년간 정직하게 장사해온 보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승호가 아내 현주 39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은 거지. 지훈이는 어디 갔나?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네요. 현주는 시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저녁 7시, 하루 영업을 마친 명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덕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았어요. 아버지,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 멀쩡한데. 나이가 나이인데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자녀들의 성화에 명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명수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날도 평소처럼 회를 뜨고 있던 명수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았어요. 지훈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명수.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과로와 고혈압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는 명수의 나이를 고려해 전체적인 건강 체크를 권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종합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유전자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향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각종 질병의 유전적 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며칠 후, 명수는 아들 승호와 함께 부산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검사 받을게요.
유전적 요인 확인차에서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지훈이도 나중에 받으면 좋겠네. 병원에서는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CT, MRI, 그리고 염색체 검사까지. 명수는 이런 정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요즘 의학이 참 발달했네. 우리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참고 살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승호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랐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았거든요. 인생의 지혜도 장사 노하우도. 검사가 끝난 후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명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횟집을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서 물어보면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장님, 큰 병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명수와 승호는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명수님, 검사 결과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큰 병인가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색체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네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조명수님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그게 뭔가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그 순간 명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승호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제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요? 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입양이나?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재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의 정확도는 99% 이상입니다. 병원을 나온 명수와 승호. 둘 다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혹시 재검사를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보시는 게. 그래야겠다. 명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결과를 들었어요. 부산에서 받으신 검사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검사까지 같은 결과였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KTX 안에서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45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검사 결과 어땠어?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명수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순덕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순덕과 단둘이 앉았어요. 여보, 우리 결혼 초의 일 기억해? 무슨 일? 신혼여행 가기 전에. 당신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 일. 순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명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순덕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거든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할 때의 습관이었어요. 정말 기억 안 나?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해? 순덕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4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순덕과 처음 만난 건 23살 때였어요. 동네 소개로 만난 순덕은 아름다웠고 현명했습니다. 6개월간 교제한 후 결혼했죠. 신혼 초 순덕은 자주 아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 8개월 만에 승호를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다음 날 명수는 오래된 앨범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승호를 임신했을 때의 사진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신혼여행 사진에서 순덕이 어색해 보였고 임신 발표 시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승호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예상보다 크네요. 신생아치고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했습니다.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먼저 동네 이장인 친구 철수를 찾아갔어요. 철수는 명수보다 한 살 많은 70세로 동네에서 50년을 살아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철수야, 45년 전 일 기억나? 무슨 일? 순덕이가 결혼 전에. 혹시 다른 남자랑 사귀었던 적 있었나? 철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명수야, 옛날 일을 왜 그래? 그런 거 묻는 건 아니야. 제발 말해줘.
정말 중요한 일이야. 명수의 절실한 표정을 본 철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순덕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김 선생이랑 사귀었었어. 김 선생? 당시 동네 초등학교의 새로운 선생님. 김태환이라고 했나? 서울에서 내려온. 명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사귀었는데. 1년 넘게. 그때 온 동네가 다 알 정도였어. 순덕이가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 그럼 혹시 순덕이가 갑자기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 김 선생님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철수야, 끝까지 말해줘. 순덕이가 김 선생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너랑 결혼한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45년 전을 되짚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순덕이 결혼을 재촉했던 것, 신혼여행을 짧게 마친 것, 그리고 임신 발표가 빨랐던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김태환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구청에서 알아본 결과 김태환은 현재 70세로 부산 근교 양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명수는 어느 토요일 오후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에 도착한 명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살 수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김태환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조명수라고 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김태환의 모습이 승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조명수 씨, 어떻게 여기를? 김태환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김태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보고 명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김태환의 모습이 현재의 승호와 똑같았어요. 김 선생님, 45년 전 순덕이와 김태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덕 씨가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태환은 차를 끓여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와 1년 반 정도 사귀었어요. 저도 진심이었고 결혼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당시 순덕 씨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저희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순덕 씨를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결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덕 씨가 갑자기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왜?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책임지려고 했는데 순덕 씨가 거부했어요. 당신이 더 안정적이라고. 김태환의 말에 명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순덕이 김태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과 결혼한 거였어요. 그럼 승호는? 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김태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결혼 후에도 순덕 씨가 가끔 연락했어요. 힘들다고, 보고 싶다고. 명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 자녀 모두 김태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순덕을 불렀습니다. 여보, 김태환을 만났어. 순덕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접시가 떨어져 깨질 뻔했습니다. 뭘? 왜 그분을 만났어? 다 알았어. 승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순덕이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그것도.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선생님 아이들이야. 명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5년간 키운 세 자녀가 모두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왜 그랬어? 왜 나를 45년이나 속였어? 처음엔 어쩔 수 없었어. 김 선생님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할 수 없었고 아이는 이미 있었고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고. 45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랑 준호까지 김태환 아이라니. 그럼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난 거야? 순덕이 고개를 숙였어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어. 당신은 일만 하고 김 선생님은 위로가 됐어. 그럼 나는 뭐야? 45년 동안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바보. 명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아이들을 사랑했잖아. 그 사랑은 진짜였어. 사랑이라고 하지 마.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
그날 밤 명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45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명수는 세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왜 안 계세요? 승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명수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염색체 검사 결과 김태환과의 만남, 순덕의 고백까지. 그래서 너희들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미영이가 제일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자식들이야. 하지만 혈연으로는. 명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건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영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달랐습니다. 저는 친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승호야, 45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명수는 승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태한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줄게. 그날 밤 명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동안 자신의 자식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들이 사실은 특히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지훈이가 사실은 김태한의 핏줄이었다니. 일주일 후 승호는 김태한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김태한은 눈물을 흘렸어요. 승호야, 미안하다. 45년 동안 모른 척 살아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승호와 김태한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4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의 조아버지. 명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으니까. 김태한은 명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미영과 준호는 명수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수는 두 자녀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덕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45년을 속였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 명수는 순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명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횟집을 정리할 거야. 아버지, 갑자기 왜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여기선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명수는 45년간 운영한 횟집을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강원도 춘천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실 거예요? 응.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순덕은 부산에 남아 미영, 준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승호는 김태한과 가까워지면서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지훈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지훈이의 말에 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지훈아. 하지만 할아버지도 이제 진짜 할아버지를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싫어요.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16세 지훈이는 명수만을 할아버지로 여겼습니다. 45년간 함께한 시간을 45분으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따라갈게요. 안 돼. 넌 학교를 다녀야지. 방학 때만이라도 할아버지 보러 갈게요. 약속해요. 명수는 지훈이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정으로 이어진 관계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니. 2023년 3월, 명수는 춘천 근교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인구 200명 정도의 작은 곳이었지만 명수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작은 한옥을 구입해서 정착한 명수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동네 이장이 인사를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예요. 마을 사람들은 혼자 사는 70세 노인을 걱정했지만 명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명수는 혼자 사는 것이 편했어요.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끔 미영과 준호가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길게 통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승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김태한과 가까워지면서 명수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승호의 선택을 이해했으니까요. 춘천에서의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된 행복 대신 진실된 평온을 선택한 거였죠.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70세 할머니 김순자 씨와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명수 씨, 오늘도 텃밭 가세요? 네, 할머니도 함께 가시겠어요? 좋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좋은 동반자였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수 씨는 왜 혼자 여기 왔어요? 가족은 안 보고 싶으세요? 가족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해요. 명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어머, 그런 일이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순자 할머니는 명수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지훈이가 춘천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17세가 된 지훈이는 더욱 의젓해져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어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훈이는 명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텃밭 일도 돕고 마을 구경도 하고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요즘 김태한 할아버지랑 자주 만나요. 그래? 좋은 일이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김태한 할아버지는 낯설어요. 지훈이의 솔직한 말에 명수는 웃었어요. 지훈아, 혈연도 중요해. 김태한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실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바뀔 수 없어요. 지훈이는 명수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아이였어요. 춘천에서의 2년째, 명수는 7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보낸 생일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에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고맙다, 지훈아. 미영과 준호에게서도 안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순덕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명수는 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명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70세 생일. 45년간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2년간의 진실된 평온을 선택했다. 후회는 없다. 혈연보다 진정한 인연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다. 어느 겨울날, 명수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순자 할머니가 간병을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아, 어떻게 왔어? 엄마한테 연락받았어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지훈이는 겨울방학 내내 명수 곁에 있었습니다. 약도 챙겨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병원도 함께 갔어요. 지훈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 졸업하면 여기서 할아버지랑 살까 해요. 안 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제 인생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명수는 눈물이 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2024년 봄, 명수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승호가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김태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생하셨겠네. 명수는 김태한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순덕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여보,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승호는 아버지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어요. 이제야 친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명수는 승호를 위로했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장례식이 끝난 후 승호가 명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다. 이해해.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명수는 승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넌 언제나 내 아들이야. 2025년 명수는 73세가 되었습니다. 춘천에서의 3년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지훈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지랑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할아버지가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명수와 지훈이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명수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어느 봄날, 명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미영,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다들?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74세 생신 축하드려요. 온 가족이 모여 명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승호도 함께 왔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화해한 부자였습니다. 순덕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 명수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할 힘도, 미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명수는 지훈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3년 전 춘천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5년간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3년간의 진실된 평온을 선택한 것. 그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지훈아, 가족이란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조용히 걸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할아버지와 손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혈연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중요할까요? 명수 할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